네, 안녕하세요. 동패중학교 학생 여러분. 녹화가 안 된 줄 알았는데 바로 됐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68쪽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이제 당시 삼국의 중앙이었던 권력을 강화시키는 요소로서 이게 도입되게 되는데, 아무튼 불교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그에 대한 모습으로 다양한 어떤 예술, 미술 방식도 들어오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상을 만드는 모습인데, 이게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특이한 게 언제 만들어졌냐라는 게 이 뒷면에 써 있어요. 이게 쬐끄만 하거든요. 이게 한 10cm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뒷면에 보면은 이제 어떤 말이 써냐면은 연가 7년이란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금동으로 만들어진 연가 7년이 새겨진 열애, 부처의 종류죠. 열애의 입상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백제의 서산 마의 삼존불상. 서산에 있는 마의 돌을 깎아서 이게 부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진 상 그런 뜻이고, 서울 배동, 경주 배동 석주열의 삼존 입상은 경주 배동에 있는 석조 돌로 만든 열애, 부처의 종류죠. 열애 삼존 세 명이 있는 입상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좀 유명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아름답기로 유명한 게 저기 석굴암도 있는데, 석굴암은 통일신라 정도의 모습이라서 맞나? 그래서 관계가 없고, 이 방가사유상이 상당히 유명해요.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금동 미륵보살 방가상이라고 돼 있네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금동으로 만들어진 미륵보살의 반가상, 다리를 꼰 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거, 이거는 일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유사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미술과 이런 모습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탑을 잠깐 볼게요. 탑. 삼국이 이제 불교를 수용하고 절도 만들고 불상도 만들고 탑도 만들기 시작해요. 탑은 경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었었는데 점차 우리나라는 황황함이 많죠. 그래서 돌을 사용해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두 개가 남아 있는데, 미륵사지 석탑 이거는 현재도 복구 중이에요. 그다음에 부여의 정림사지 석탑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황룡사의 구층 목탑을 만들었었죠. 근데 이거는 고려시대 때 불타가지고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의 석탑으로 대표적인 게 뭐 석가탑이나 다모탑도 있잖아요. 약간 뒤쪽이고 바로 분황사 석탑 이런 것도 좀 유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좀 나와 있어요. 이건 백제 거, 이거는 경주 거. 그래서 우리가 탑의 어떤 구조를 잠깐 보자면은 이 아래에 있는 이쪽 부분이 바로 기단부라고 보면 되겠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보통 탑신부, 탑의 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슬 같은 게 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탑두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은 이거를 상륜부라고 부르기도 해요. 상륜부. 여기 상륜부 없지? 이게 상륜부인가? 그래서 이거는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옆에 있는 게 분황사 석탑인데, 이거는 벽돌로 만든 것처럼 보여요. 돌을 깎아서 벽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쌓은 그런 탑이네요. 원래는 더 높았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1층, 2층, 3층밖에 없네요. 이런 식의 그런 석탑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보통 이 탑 내에는 이제 사리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요. 사리는 뭐냐면은 수행을 많이 한 사람 몸에서 나오는 구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제 각국가 교류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국가 중 하나였죠. 그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주변에 다양한 국가와 이렇게 교류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북조는 그 위쪽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분열되었을 때. 그래서 북방 초원의 그런 다양한 유목민족들, 그리고 남조, 이렇게 이런 나라와도 함께 교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지도로 보면은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남조, 여기를 북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떤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백제는 아무래도 남조와 좀 활발하게 교류를 하게 돼요.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도 남조에 있던 양나라라는 그 나라의 양식을 본따서 만든 거였죠. 또한 특히나 백제 같은 경우에는 해상 교역을 주도하는 그런 어떤 루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상 왕국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편 신라는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좀 쉽지가 않았지만은 보통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화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신라는 저기 북방민족과 바다를 통해서도 이런 서양 문화를 접촉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경주에서 출토된 그런 무인의 무덤에서 나온 그런 장식 보검이에요. 보검이 뭐냐면 보석으로 꾸민 검이거든요. 이게 칼날이랑 다 사라졌는데 금으로 만든 것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저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와 양식이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해당 국가의 교류가 있었단 말인데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는 상당히 미스테리라고 해요. 좀 특이해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얼굴이 새겨진 유리구슬이 있는데 이 얼굴의 모습이 우리 신라 사람하고는 영판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런 페르시아 쪽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물품을 우리가 수입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수입했을까라는 게 참 의문이긴 하죠. 한편 그보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들은 바로 일본과의 그런 모습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문화가 우리를 거쳐가지고 이제 일본을 건너가게 되는데 쉽게 우리 문화를 도입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국이 일본한테 불교 문화, 학문, 과학 기술을 이제 전해줌으로써 일본의 고대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일본의 고대 문화를 우리가 아스카 문화라고 불러요. 아스카 문화. 보통 불교 문화라고 불리우는데 특히나 백제가 일본과 정치적으로 긴밀한 모습이 있어요. 나중에 백제가 삼국 통일 전쟁에서 밀릴 때가 있거든요. 멸망한 다음에 백제의 그런 부흥 운동에 대해서 큰 도움을 주고자 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좀 볼게요. 그래서 고구려도 다양한 모습을 전해주고 신라도 마찬가지고 백제도 이렇게 전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국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고대 아스카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림 보면은 상당히 일본 것과 우리께 유사한 모습이 꽤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미륵사실 석탑에 대한 글을 좀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게 무너져가는 거를 일제강점기에서 좀 막아놓으려고 이쪽에다 시멘트를 칠해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다가 시멘트를 이제 다 걷어내고 이거를 다시 복구하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리암도 발견이 되고 여기 길이 있다는 것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조립을 해서 올해 10월 정도에 이거를 일반에다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국의 문화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3단원 삼국의 통일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